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.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이고, 서울대학교 합격 보시면은 또 서울대학교, 서울대, 이건 일부분이고요. 합격 통지서만 뭐 제 그 개인 실에 꽉 차 있습니다. 2개가 되어 있고요. 제가 보낸 그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되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시죠? 이번에는 그 독서하는 아이,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,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법 아닌 비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지금 영상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. 좀 천천히 말하겠습니다. 그래서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매우 중요하죠. 아이를 키우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본인에게도 아이가 아닌 본인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꼭 필수적으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독서를 잘하면 이제 그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입니다. 이게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평가라고 있죠. 수학 능력 평가라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수 받을 수입니다. 아시겠지만 학은 학문, 그러니까 수학 능력, 그러니까 학문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 입시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독서예요. 아이가 독서를 어느 정도 하느냐, 그거가 그 수능의 목적입니다.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은 학생에게 점수가 가도록 튼튼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. 옛날에 학력고사랑은 틀립니다.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모든 과목이요. 그래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독서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중에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. 과정을요. 그 평가주의로 가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3권 읽으면, 아니면 뭐 4권 읽으면 목표가 달성된 거야.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에 책을 몇 권 읽어라,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. 아이한테 부담스러워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고 싶다면 100점 맞기를 목표로 두시면 안 돼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. 이순신 장군님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. 이게 이제 굉장히 명문인데요.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, 독서랑 똑같은데요. 수학에서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고자 한다면 아이가 100점을 목표로 두면 안 돼요.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. 아이가 이제 100점을 맞아오죠? 그러면 아이한테 너는 잘하긴 잘했지만 요 파트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,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단원을 도전해 보자,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. 100점에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시면 아이가 100점을 못 맞거나 100점 근처에도 못 갔을 때 그 좌절감이 쌓이게 돼요. 그 과정을 칭찬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독서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가 많은 책을 읽길 원하시죠. 그러면 많은 책을 읽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안 돼요. 아이한테. 부모님의 마음속엔 그게 있더라도 아이한테는 그 책 읽는 것 자체에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. 한 권을 읽더라도 아이가 잘 읽고 그러면 그거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. 몇 권 읽었다, 이거는 나중에 일입니다. 이게 이제 쌓이면요,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. 독서를 즐기지 못하죠. 독서를 못 즐깁니다. 그런 식으로 가다가는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이나 보신 후에 꼭 서울대에 눈 감고 가는 방법, 또 독서
그 뒤에 또 보면 독서에 관한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니까요. 꼭 찾아보세요. 독서를 배가시키는, 향상시키는 방법, 지적으로 키우는 방법, 그 영상도 있으니까요.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그 과정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. 처음에는 몇 권 읽었다, 몇 권 읽었다 이런 거에 목표를 두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부모님들이 이게 비법들을 쭉 얘기할 텐데요. 잘 들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질문을 하죠. 학교나 뭐 유치원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넘길 수가 있으니까.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책 줄거리를 책 줄거리는 좋습니다. 그걸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요. 주인공이 누구냐, 친구가 누구냐, 아니면 부모님, 엄마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무슨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.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죠.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. 뭐 장점도 있긴 한데요. 일반적으로 좋지 않아요. 그럼 아이는 이제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나 이제 선생님이 뭘 물어볼까에 이제 주안을 두게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제 책을 제대로 안 보고 건성거서 훑어볼 거를 염려하셔서 이제 물어보시게 되죠. 자연스럽게. 이것저것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주인공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. 초창기나 중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아이가 그거를 의무가 아니라 그 시험으로, 테스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평가 요소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요.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즐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. 독서 자체를요. 그래서 조금 그건 지양해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인데요. 그 세 번째는 이제 책을 읽을 때 특히 좀 아이가 어리다면 뭐 초등학교까지 좀 어리다면 부모님하고 읽을 때 같이 읽을 때 품에 안고 읽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옆에 기대서 읽거나 제가 이제 이렇게 안아줄 때 읽게 합니다. 이렇게 긴 거는 그렇게 못하죠.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. 근데 이제 어리면 책 내용이 짧잖아요. 길지 않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아서 아니면 무릎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느끼게 하면서 책을 읽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. 그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책 읽는 거에 대한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요. 아이가 컸을 때도 책 읽는 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따뜻한 거다. 부모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거다.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뭐 계속 그렇게 해줄 수는 껴안아주고 포옹하면서 읽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안아서 초반이라도 이게 책 읽을 중간까지라도 이렇게 안아서 제가 읽지 않더라도 아이가 읽을 때 체온을 느끼게끔 아니면 뭐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아이가 제 등이나 옆을 대고 이렇게 반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 부모님과 아이의 스킨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. 그러면 커서도 부모님과의 유대 관계도 있을 뿐더러 강화시킬 뿐더러 책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제 쌓이는 거죠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렸을 때는. 아니면 무릎에 안아서 이제 아이가 책을 읽거나 부모님이 좀 읽혀 주셔야 되겠죠. 그러면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좋고요. 뭐라 그럴까요? 딱딱하지 않고 그냥 뭐 막연하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자세는 그렇게 나중에는 중요하죠. 그렇지만 이제 초반에 책 읽는 자세에 대해서 너무
그렇게 강요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소파에 뭐 누워서 읽다가 기대서 읽다가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읽거나 무릎 빼고 읽거나 요런 게 좋습니다. 아이가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어,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. 어렸을 땐 이게 더 중요하죠. 세 번째인가요? 이제 많아지니까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준에 맞는 책을 읽는 게 좋죠. 그 수준에 맞는 책인데요. 이게 또 이제 정설은 없습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정설은 수준에 맞는 것보다 조금 높은, 아주 높은 거 말고요. 조금 높은 수준의 책을 읽는 거를 학계에서는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.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수준을 획일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좀 이제 아이도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. 있으면 좀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책을 읽게도 내두시면 좋습니다. 강제로 뭐 전집을 샀다 그래서 그 전집을 다 읽게. 부모님들 전집을 좋아하시죠. 이렇게 뭔가 한 그 큰 독서 스케줄을 끝낸 것 같기도 하고 또 집에 장식하기도 좋죠.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. 그래서 이제 좋은 전집들도 있죠. 근데 이제 주의하세요. 나쁜 전집들도 많습니다. 읽어보면 뭐 엉망진창이죠. 번역도 막 이상하게 해놓은 책들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꼭 수준을 자기한테 딱 맞거나 딱 맞는 걸 찾기도 어렵죠. 높거나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좋아요. 아이가 읽다가 너무 어렵다고 할 수도 있죠. 그럴 때는 그런 책은 이제 냅뒀다가 나중에 읽히거나 그러는 게 좋습니다. 주도권은 아이한테 조금 주는 게 좋아요. 책을 3권 읽는다 그러면 2권은 아이가 마음에 드는 책을 또는 1권을 놓고요. 1권은 부모님이 조금 요 책은 조금 읽어둬야 되겠다 하는 책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.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. 책을 지금 4번째인가요? 5번째인가요? 뭐 헷갈린데 5번째 같은데요. 그 책을 읽을 때 한 권을 어떤 책을 본다, A라는 책을 본다 그러면 그 처음부터 A라는 책을 쭉 읽어서 딱 덮고 다음 책을 또 쭉 읽고 딱 덮고 이렇게 하면 뭐 말끔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. 그 부모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. 근데 이제 제가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. 교수님이 계신데, 천문학과 교수님이 계신데,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, 다독을 하시는데요. 책을 한 권을 끝까지 잘 안 읽으신다 하세요. 이렇게 쭉 책을 주변에 이렇게 한 서너 권 깔아놓고, 이 책 읽다가 좀 지루해진다 싶으면 놓고 또 이 책을 보는 거죠. 장르도 막 섞여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. 이 책 지루할 수 있잖아요. 어떤 책은 또 재미있을 수 있고. 그러면 골고루 놓고 아이가 선택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. 한 권을 끝까지 보는 것도 좋은데요.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. 다독을 할 때는 책을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그때그때 지루해질 부분이 있다 싶으면 다른 책을 또 보다가 또 그 책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 책 읽는 즐거움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납니다. 아셨죠? 책은 일단 수준에 맞는 책, 그 다음에 그럴 때
꼭 한 것만을 끝까지 읽어라 이렇게 강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읽다가 다른 책을 또 읽다가 또 다른 책. 산만해 보이지 않느냐?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만화책에 관련된 얘기죠. 만화책이라도 읽혀야 될까요?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 그 독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올린 그 영상들 보면 만화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독서로 일반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런 분들은 조금 의심스러워요.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. 그냥 만화책은 그냥 만화책으로 갑니다. 만화책을 잘 읽는다 그래서 많이 읽는다 그래서 일반 책을 잘 읽고 뭐 공부를 잘하고 개연성은 없어요.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만화책을 읽다 해도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팁을 드리자면 만화책은 구어체입니다. 대화 형식이죠. 말풍선이 있고요.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네, 그래서 그 만화책은 대부분이 대화 형식을 하거나 그 시험을 보거나 수능이라는 것이 문어체의 핵심이 있어요. 말의 구조, 그다음 긴 문장.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느냐, 책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요. 그 구어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사실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이제 그 일반 책으로 이제 독서로 넘어가는 독서를 좋아하는 습관이 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만드시려면 만화책에 문어체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. 그 유명한 책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. 세계로 가는 뭐 여행 이런 거 있죠. 그 교수님 만화 쓰시는 그 교수님이 세계로 가는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만화로 썼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 구어체로 된 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. 또 이제 역사 만화책들 보면 말풍성보다 대화체보다 그림이 많이 있지만 문어체로 된 거 있죠. 문장으로 된 만화책들이 있어요. 그런 게 이제 역사책이나 과학책이나 뭐 세계사 책들 그런 만화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. 사실 그건 사실 만화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만화책처럼 돼 있죠. 그림이 많고 익살스러운 표정이라든지 재미있는 그림들이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은 사실 만화책이 이제 일반 책으로 넘어가기에 좋은 얘기입니다. 그런 만화책은 굉장히 추천드려요. 그 만화책을 읽으면 당연히 독서가 되는 거죠. 독서의 발판입니다. 문장이 있기 때문에, 길기 때문에. 또 이제 그 독서를 싫어하는 그거를 독서 좋아하는 독서를 하게끔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그 책을 읽을 때 그림이 많은 책. 반대로 요거는 만화 형식은 아닌데요. 대화체가 많은 책들 있죠. 구어체가 대화 형식으로 된 책들이 있어요. 이건 읽기가 편하죠. 문장이 짧기 때문에 보기에 좋습니다. 만화책의 형식같이 되어 있는데요. 만화책이 않고 활자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의 그림만 있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쭉 되어 있는 책들 있죠. 그거는 책 읽는 걸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6, 7가지 했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렸지만 책을 그 수준에 맞게 읽는데 그 중에서 3권 중에서 한두 권은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읽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긴 문장을 책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구어체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. 대화 형식으로 된 책들 있죠. 그 만화책으로 된 거 말고요. 만화책을 읽는다 그러면 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세계사책, 뭐 역사책, 과학책, 뭐 그런 걸로 유도해서 넘어오는 거는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
아까도 얘기했지만, 그리고 보상이 좀 있어야 돼요. 이 보상에 대해서는 말은 많지만요. 현실적으로 그 보상은 좋습니다. 아이가 책을 뭐 7권 읽었다 해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요. 아이가 그 책 내용을 즐겁게 얘기하고 또 이제 제가 영상에 올렸지만 아이가 독서를 향상시키는 방법 있죠?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 과정이 칭찬할 만하다면 보상을 장난감을 사주든지 뭐 용돈을 주시든지 직접적인 보상, 바로 보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책을 읽었을 때, 덮었을 때 바로 보상을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강원 전략을 다 쓰셔야 됩니다. 이게 어렵죠. 쉽지 않습니다. 보상은 꼭 해주세요. 목표가 달성됐을 때가 아니라 평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.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됩니다. 뭐 나는 무슨 책 읽었냐?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읽었다.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한 독서는 좋지 않습니다. 그 스스로 즐기게끔 하는 독서가 목표니까요. 과정을 꼭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가 어리다면 뭐 커서도 좋죠. 소파에 앉아서 엄마랑 또는 아빠랑 기대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. 등에 기대든지 어리면 안아서 그 정서, 책 읽을 때 부모님의 온기를 느끼면서 책을 읽을 그런 기억이 있다면 커서도 책 읽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죠. 따뜻함을 안고 계속 독서를 할 겁니다. 그건 부모님한테도 좋은 얘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꼭 아이가 느끼게끔 다방면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그 7, 8가지 얘기를 했는데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굉장히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. 아이들에서 맞춰서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책 읽기에 굉장히 정답을 원하시는데요. 그건 아이들의 성향과 수준, 그런 게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 좋은 비법이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. 그리고 아이가 너무 책 읽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좀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. 이 책 읽기에도 슬럼프가 있거든요.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지만, 뭐, 예를 들어서 하루에 2권 읽었다 그러면 하루에 뭐 5분으로 줄어든다든지, 그렇게 해서 회복할 수 있게끔 너무 막 푸시를 안 하셔도 됩니다. 회복할 수 있게끔.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들어주셔서 고맙고요.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독서에 관련된 제 영상들 올라 있는 거 꼭 보시고요. 서울대 눈 감고 가기 그 1, 2편인데요. 다 보셔야 됩니다. 너무 중요합니다. 자,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